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웹스 시스템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작년 2014년도에 처음 솔리드웍스에서 새로운 신규 프로덕트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스펙션을 사용하기 전에 왜 인스펙션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자, 인스펙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발 관련 프로세스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솔리드웍스로 3D 설계를 다 하고, 그다음에 도면들을 작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품질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도면에 대한 품질, 그다음에 치수에 대한 어떤 레인지 범위 안에 들어오는 항목들을 각각 측정을 해서 엑셀이든지 아니면 다른 폼에 의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 과정이 자, 이 품질 검사 쪽에서는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 도면의 치수마다 부품 번호를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 첨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QC, 즉 퀄리티 컨트롤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치수에 대한 검토 및 첨삭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샘플 도면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샘플 도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치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치수마다 과연 이제 생산 제품하고 치수가 과연 잘 매칭이 되는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치수마다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하죠. 자,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치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마다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쭉 치수에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32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치수가 하나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추가가 됐을 경우 다시 번호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기존에서 마지막 번호에 끝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품질 검사 작업을 하려면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순서대로 이렇게 부품 번호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 5번 다음에 6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6번은 이미 다른 치수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치수를 어떻게 추가를 하냐? 지금 6번을 이렇게 넣고 그 뒤로 치수를 하나씩 다 미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원래 6번이었던 것을 7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7번이었던 것을 8번으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쭉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도면 변경이 특히 이런 설계 변경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작업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나는 업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자는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반대로 이제 품질 검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양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책임 문제는 다 떠나서 자, 다시 작업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도면을 보고 결국은 이제 다시 초도 품질 검사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측정을 해서 또 값을 또 일일이 넣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완성된 치수에다가 자, 지금 공차 정보를 하나하나씩 부여를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치수에다가 49란 치수 공차 정보를 확인하고 이 안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공차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측정된 값을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얘가 이 치수가 범위 안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합격이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엑셀로 많이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또 짜증나는 업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품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 파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렇게 품질 검사 리스트 검사 성적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치수만 봐도 이 정도 치수만 봐도 143개의 치수에 공차는 거기에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숫자를 내가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것이 대략 한 430개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값들을 하나씩 입력을 하고 확인하려면 좀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치수에 대한 작업 과정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뒷부분은 조금 바로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품질 검사 성적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점, 처음 개발 과정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품물 번호가 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품 번호 삽입하는 것들도 굉장히 지루하고 부품 번호가 변경되는 것도 지루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서 리포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해보신 분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 과연 이러한 작업을 어떤 걸 도와줄 거냐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서 생성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생성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품 번호도 자동으로 다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중간에 번호가 바뀌게 되면 그 번호가 바뀐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쉽게 적용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솔리드웍스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의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지만 보통 그 품질 검사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웍스가 없죠. 왜냐하면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사실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독립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이라든지 또는 PDF 파일 또는 TIFF 같은 이미지 파일을 받게 되면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품질 검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따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계 표준 규격을 저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9120 아마 그 품질 검사 하시는 분들을 어떤 잡 사이트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작업을 해봤느냐, 이런 AS9102 이런 작업들을 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계 표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하는 방식이 아까 보셨다시피 직접 측정을 해서 제가 엑셀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디지털 캘리스퍼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입력이 되게끔 한다든가 또는 비전 장비라고 저희 국내에서 많이 하죠. CMM 장비를 통해서 측정 값들을 다이렉트로 임포트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임포트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측정 결과에 대한 치수 정보가 성공이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바로 표시해 주는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수 정보를 기입을 하고 공차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공차 정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하나하나씩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솔리드웍스 에디 말고 독립된 솔루션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독립된 솔루션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설치하실 때 자, 이렇게 인스펙션을 따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시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고요. 아주 하루 반나절, 한 반나절 정도의 교육만으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일단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표준 규격 인치로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 파일을 여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도면 파일 PDF라든지 TIF, TIF 파일들을 열어보실 수가 있죠. 자, 저희 도면을 PDF로 변환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PDF 파일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엑셀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희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고급 OCR 기능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직접 차트 이름 같은 것을 기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OCR 기능을 통해서 이 도면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해서 바로 드래그만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편하도록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란 쪽에 정보가 있죠. 자, 표제란 쪽에 정보를 보고, 자, 파트의 이름을 여기 있는 속성 캡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풍명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캡처로 자동으로 정보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속성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도면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면 전체 도면 한번 보고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 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간단한 파트 파일을 준비했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노트 정보도 입력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도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치수 또는 어떤 표면 마감 처리 또는 용접, 기하 공처, 노트 같은 것을 저희가 정보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트 정보를 입력할 거니까 이 노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쪽에 노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노트 정보가 캡처가 돼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 하단에 보면,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BOC라고 해서, 자, 부품번호 1번에 이런 정보들이 텍스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니까, 조금, 제가 너무 줄였으니까요.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수로 이만큼만 찍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캡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약간 작아서 화면을 좀 더 키우고 보기 편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캡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캡처를 다시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캡처 기능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잘못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선택을 해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부품번호가 이어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부품번호가 계속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텍스트 문구들을 쉽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바로 본격적으로 치수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치수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공차가 미리 다
기입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정보들도 OCR 기능을 통해서 쉽게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 문구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공차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한치와 하한치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선형치수, 인치 단위, 그다음 수량, 그다음에 원래 치수, 분치수,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정보, 그다음에 이로 인한 상한치, 하한치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측정치 입력이라는 항목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0.345고요. 0.305 이 사이에 들어와야 합격이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43 정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 지금 노란색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노란색은 제가 세팅을 좀 해놨어요. 자, 옵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자, 프로젝트 옵션에 공차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쯤에서 제가 측정치 입력값을 이렇게 표기를 만들어 놨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파란색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통과한 항목이고, 자, 여기 노란색은 간신히 통과한 항목, 그 다음에 붉은색은 이렇게 실패하게 되게끔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항목은 이제 간신히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범위들은 여기서 직접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간신히 통과했으니까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일초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패처를 추가를 해서 자, 여기다가 0.34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 이 항목은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3회차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벗어나게끔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측정을 해서 값을 확인해서 0.346 이렇게 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치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자, 바로 이 확인 이 열에서 자, 이 항목이 검사한 항목이 통과를 했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만 입력했는데요. 자, 계속 몇 가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쪽으로 다시 와서 실수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들어갔고요. 자, 잠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항목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자, 8번 입력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정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공차 레벨이었죠. 자, 근데 지금 9번 항목을 보면 지금 보시면 플러스 0.003인치, 그 다음 마이너스 0.004인치. 자,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하한치, 상한치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네, 이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차 레벨 열을 확인을 해서 상한치, 하한치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 방법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3번, 4번을 입력을 했어요. 자, 4번 선택을 했습니다. 4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되죠. 자, 4번 같은 경우 검사 방법은 제가 몇 가지들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캘리퍼스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캘리퍼스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커멘트라든가 작업 방식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서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엑셀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문서로 만드실 때 정보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품 위쪽 상단에
자, 변경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 자, 변경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자, 11번 항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변경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 군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2 곱하기 R 0.125인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지만 측정을 하실 때는 두 번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과 저쪽이 다르게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11번 항목이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수량이 두 개다라는 것이 인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측정을 두 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얘를 각각 표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량이 몇 개 이상인 경우는, 자, 인스턴스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11-1, 그 다음에 11-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각각 따로 검사된 항목 치수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치수가 중간에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항목이, 자, 검사 치수예요. 그래서 검사 치수가 아니라 참조 치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참조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 참조용 치수다라는 것을 표시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얘가 삭제가 되면 부품 번호를 다시 매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보시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부품 번호를 매겨줘서 원래 9번이었던 항목이 8번으로 다시 승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 번호도 새로 매길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부품 번호랑 측정 정보들을 쭉 입력을 했는데, 자, 이런 정보를 제가 다시 한번 PDF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PDF로 들어왔는데, PDF로 들어온 항목을 다시 PDF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로 선택을 해서, 자, PDF로 볼륨을 추가를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PDF로 다시 정보들을 다시 내보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치수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자, 치수를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바로 내가 측정한 값을 수기로 입력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항목을 뭐 타이틀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표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기능에서는, 자, 보기 기능에 캡처 숨기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숨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캡처한 항목들은 이렇게 표시가 숨겨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도면 쪽으로 가서 PDF를 내보내 보면, 이렇게 캡처한 항목들이 숨겨져서, 자, 얘를 출력을 해가지고 측정한 값을 직접 기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도면은 사실 복잡한 도면이 아니라서, 자, 부품 번호를, 치수를 찾아가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부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치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면이라면, 자, 보통 구역을 나눠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 쪽에 보시게 되면 그리드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자,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화면이 좀 차게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그리드 몇 구역으로 나눌 것인지, 네 구역, 세 구역,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1A 구역, 2A 구역, 3A 구역, 자, 그다음에 1B 구역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나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항목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 범위 정보가 같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범위를 보고 해당 치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중에 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그 보조적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더 중요한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은 PDF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정보는 수정할 수 없는 정보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면 다시 또 PDF로 정보가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비전 정보가 바뀌면서 도면 취수 항목들로 이런 사항들도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전 데이터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교라는 항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비교할 PDF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항목을 선택을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를 하게 되면 두 개 항목이 비교돼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금 제가 컨트롤해서 위치가 바뀌었네요. 두 개가 비교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비교된 항목이 이렇게 겹쳐져서, 자, 이렇게 추가된 항목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위치를 좀 다시 잡을게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잡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변경된 추가된 치수들을 겹쳐서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부품 번호를 캡처 표시에서 지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표시를 표시해 놓고 다시 비교해 볼게요. 자, 도면에 있는 비교 기능을 통해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비교돼서 이렇게 변경된 항목의 치수는 이렇게 이런 색깔, 녹색으로 표시가 돼서 변경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치수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도면에는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비교 도면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쳐지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도면과 다음 도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눈으로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치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변경해서 업데이트해가지고, 자, 부품 번호를 다시 하나씩 캡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쳐준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했지만, 자, 8번 항목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항목들은, 자, 다시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캡처가 원활하게 동작을 하지 않네요. 아,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제 캡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항목을 다시 캡처가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캡처 정보가 들어오는데, 정보가 좀 약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번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시 캡처. 네, 다시 캡처해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약간 정보가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항목 때문에 조금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직접 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직접 하실 수도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은 입력을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로 이제 품질 검사 성적서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형식의 폼으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들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항목들은 기존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기존에 작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 씌워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엑셀이 떴는데요. 엑셀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도 품질 검사 성적서라고 해서 정보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넣었던 파트 넘버, 파트 네임, 그다음에 리비전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폼 3에 보면 지금 저희가 캡처를 했던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보를 입력한 항목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직접 또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0.63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자, 품질 검사 성적서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따로 동작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보여드렸고요. 자, 솔리드웍스 안에서도 해당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하나를 솔리드웍스 실행을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인스펙션, 독립적인 인스펙션 도구, 인스펙션 툴에서 형상을 작업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솔리드웍스 안에서 바로 에드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드인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인스펙션이라는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솔리드웍스와 결합되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솔리드웍스 안에서 바로 동작을 하실 수 있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사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하게 되면 자,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표질에 있는 정보를 물론 끌어오실 수도 있지만 자, 속성 정보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속성 정보를 탭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예를 들면 품명이니까 자, 제가 품명 너클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너클 정보, 파트 이름, 이 파트 이름, 파트 넘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수정분 정보, 수정분 정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급업체 등록을 해서 공급업체 정보, 작업 번호 이런 것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적인 인스펙션 도구에서는 부품 번호를 취소 번호를 하나하나씩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솔리드웍스 에드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내가 정보를 취득할 항목들을 선택을 해주죠. 그래서 참조 치수, 기본 치수, 그 다음에 몇몇 정보들을 뽑아오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바로 확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호가 인식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해당 치수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치수의 공차 정보, 하한치, 하한치들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 했듯이 바로 취득해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에드인에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데이터 물론 당연히 PDF로 내보내거나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는 기능이 좀 몇 가지가 더 그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부품 번호를 숨긴다든가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바로 다시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다시 그쪽에서 임포트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엑셀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동일한 작업인데 엑셀에서 원하는 폼 형식으로 내보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엑셀 폼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내보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독립적인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취소에 대한 공차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 공차 정보 안에 값이 들어오게 되면
자, 공차 정보 안에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성공이냐 필수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69.9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성공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게끔 엑셀에다가 미리 템플릿에다가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놔서 적용 값을 책상으로 표시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 항목이라면 99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인스펙션 값을 기록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엑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인스펙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 인스펙션이 모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탠다드가 있고 프로페셔널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기능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프로페셔널 기능에서는 아까 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전 치수 정보 같은 경우는 자, 독립적인 인스펙션 도구 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작업했던 것을 조금 빨리 해서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을 띄웠고요. 아까 작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항목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CMM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CMM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설정을 통해서 어떤 장비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장비 데이터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항목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게 되면 PCDMIS라는 장비에서 가져온 정보를 뽑아올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파일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장비에서 추출된 치수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열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자동 지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항목 치수들을 매치시키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뭐 매치가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확인을 해서 정보들을 필터링 기능이라든가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하나씩 치수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세팅을 해주게 되면 바로 쉽게 작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템 번호를 순서에 맞춰서 세팅한 다음에 측정 장비에서 거기 순서에 맞게끔 측정을 해가지고 내보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딱 맞게끔 항목들을 불러와서 검사 치수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기능을 조금 알아봤고요. 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치수 검사 성적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 받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에다가 글을 조금 남겨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폰트 문의가 들어온 것을 폰트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요. 자, 폰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글 폰트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폰트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상한 폰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간 제너럴한 항목이면 크게 문제가 없고, 특히 솔리드웍스에서 지원하는 대부분 그 윈도우즈 폰트죠. 윈도우즈 폰트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간혹 몇몇 폰트, 좀 이상한 폰트, 필기체형의 폰트 이런 것들은 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치수 같은 경우는 숫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보셨던 문자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자, 만약 종이 사이즈 같은 경우 물어보신 게 있는데, 종이 사이즈는 위치는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재인식 기능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면 다르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변경 치수를 선택을 해서
다시 재캡처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 변경해서 다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예, 다른 문의사항이 없으시면 자, 일단은 웹테스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저희 세미나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설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에서 뭐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하신 항목들을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웹스 시스템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